강민호 씨 실례지만 그 왼쪽 눈가에 있는 상처 말입니다. 혹시 어떻게 생긴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인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도 따뜻한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강민호, 이제 갓 24살이 된 건실한 청년이지요. 민호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동네 작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민호는 그토록 바라던 교육 전문 대기업인 참교육 미래의 최종 면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생의 커다란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자리였기에 민호의 등 위로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요. 맞은편에는 단아한 인상의 여성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지연 팀장. 그녀는 냉철한 눈빛으로 민호의 이력서를 살피고 있었지요. 그런데 면접이 한창 진행되던 중 지연 씨의 시선이 민호의 얼굴 한쪽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정확히는 민호의 왼쪽 눈 위에서 뺨까지 길게 이어진 가느다란 초승달 모양의 흉터 위였지요. 강민호 씨 실례지만 그 왼쪽 눈가에 있는 상처 말입니다. 혹시 어떻게 생긴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연 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질문일 거라 생각하며 민호가 대답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지연 씨의 눈에 굵은 눈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장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민호는 당황스러움에 어쩔 줄을 몰랐지요. 지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둘러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민호의 상처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꽉 쥔 채 무언가에 홀린 듯 민호를 바라보았지요. 민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반가움,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미안함이 뒤섞여 있는 듯 보였습니다. 민호는 어린 시절부터 유도를 아주 좋아했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유도부 선수로 활약하며 도대회에서 3위까지 입상할 정도로 실력이 출중했지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근처 도장에 나가 땀을 흘리며 몸을 단련하곤 합니다. 민호는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교실 구석구석을 누비며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다정한 선생님이었지요. 아이들은 그런 민호 선생님을 참 잘 따랐습니다. 그러다 가끔 아이들이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묻곤 했지요. 선생님, 그 눈 옆에 상처는 왜 생긴 거예요? 그럴 때마다 민호는 그저 웃으며 어릴 때 잠깐 실수해서 생긴 훈장 같은 거야 라고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상처는 민호에게 있어 평생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남들에게 쉽게 꺼내놓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자 용기의 증표였습니다. 민호는 지금 비록 작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늘 모든 아이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교육을 실천하고 싶다는 큰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교육 미래라는 대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고 용기를 내어 지원한 것이었죠. 민호의 곁에는 듬직한 친구 준혁이가 늘 함께였지요. 준혁이는 회계사무소에 다니며 자기 앞가림을 똑 부러지게 하는 친구인데 성격이 어찌나 시원시원하고 자신감이 넘치는지 민호는 가끔 그 자신감을 한 움큼만 빌려오고 싶을 정도였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세미나에서 만나 마음이 맞아 졸업 후에도 함께 아파트를 빌려 살고 있었어요. 면접 당일 아침 민호가 집을 나설 때 준혁이는 엄지손가락을 척 치켜 세우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민호야, 너 오늘 꼭 붙어와라. 내가 합격하면 내가 아주 비싼 소고기 배 터지게 사줄 테니까. 그 밝은 웃음 한 번에 민호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지요.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또 있을까요? 하지만 면접장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민호의 마음은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왼쪽 눈가에 그 흉터가 유독 도드라져 보였거든요. 면접관들이 이 흉터를 보고 첫인상을 나쁘게 생각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참교육 미래 본사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높은 20층짜리 유리 빌딩이었습니다. 입구에 걸린 아이들의 미래를 창조한다는 문구 앞에 서니 민호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만 느껴졌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6층 대기실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경쟁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토론하는 그들 사이에서 민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민호가 가진 것이라곤 대학 때 입던 낡은 정장 한 벌과 현장에서 아이들과 땀 흘리며 쌓아온 진심뿐이었으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대기업에 어울리기나 할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민호는 눈을 감고 자신이 가르치던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열정 하나만큼은 내가 1등이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지요. 강민호 씨, 들어오세요. 안내원의 목소리에 민호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면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3명의 면접관이 엄숙하게 앉아 있었지요. 가운데는 인사부의 이덕배 부장, 오른쪽은 온화한 인상의 박정민 과장, 그리고 왼쪽에는 홍보부의 서지연 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강민호 씨, 우선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부터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이덕배 부장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민호는 마른 침을 꼴깍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대학에서 교육심리학을 공부하며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작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더 많은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학창 시절 유도로 다져진 단단한 마음가짐과 교육 현장에서 몸소 부딪히며 느꼈던 진심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질문을 던지려던 서지연 팀장이 민호의 왼쪽 눈가에 난 흉터를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면접 초반만 해도 그저 조용히 민호를 관찰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이덕배 부장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지요. 강민호 씨는 살면서 큰 어려움을 극복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민호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그날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놓기로 했지요. 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다가 그 대가로 조금 힘든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의 일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지연 씨의 어깨가 눈에 띄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니 민호의 얼굴, 특히 그 왼쪽 눈가의 초승달 같은 흉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서지연 팀장은 서둘러 고개를 숙였지만 민호는 그녀의 눈가에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호가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서지연 팀장의 상태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놓칠세라 필사적으로 메모를 했지만 펜을 쥔 손은 이미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지요. 결국 지연 씨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노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지연 팀장님, 어디 몸이 안 좋으신가요? 이덕배 부장의 물음에 급히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장님. 잠시 눈에 먼지가 들어간 모양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둘러댔지만 면접실 안의 공기는 이미 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민호는 마음을 가다듬고 마지막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 일을 겪으며 저는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제가 교육의 길을 걷고자 결심한 것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민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박정민 과장은 감동한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덧 예정된 30분이 훌쩍 지나 면접이 마무리되었지요. 면접실을 나온 민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려 진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그분은 왜 내 상처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민호가 면접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오자마자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절친 준혁이가 용수철처럼 튀어나왔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주저앉으며 꽉 조였던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민호는 왼쪽 눈가의 흉터를 만지작거리며 낮에 있었던 일을 준혁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면접관이었던 팀장이 자신의 상처를 보고 눈물을 흘렸던 일, 그리고 그 이후 면접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일 말입니다. 그날 밤 두 청년은 머리를 맞대고 앉아 낮에 있었던 기이한 일에 대해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혁이는 혹시 그 면접관이 민호의 어린 시절 첫사랑이나 옛 인연이 아니었을지 우스갯소리 섞인 추측을 내놓기도 했지요. 민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남은 묘한 기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호는 다시 학원 강사로서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재를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지요. 그러다 보니 그 신비로웠던 면접날의 기억도 조금씩 흐릿해져 갔습니다. 일주일 뒤 민호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참교육 미래 인사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지요. 침을 꿀깍 삼키며 전화를 받자 지난번 면접장에서 만났던 박정민 과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호 씨 축하드립니다.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꿈만 같은 합격 소식에 민호는 뛸 듯이 기뻐하며 곧장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동네 단골집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축하 파티를 열었지요. 준혁이는 제 일처럼 기뻐하며 민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번듯한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아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민호는 기뻤습니다. 늦은 밤 민호가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적을 깨고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지요. 전화를 받아보니 낮에 합격 소식을 전해준 박정민 과장이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연락이 오자 민호는 혹시나 합격이 취소된 것은 아닐까 싶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하지만 박 과장이 전해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면접장에서 눈물을 보였던 서지연 팀장이 민호 씨를 꼭 따로 만나고 싶어 한다는 간곡한 부탁이었지요. 박 과장은 늦은 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연락해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내일 오후에 귀한 시간을 조금만 내어줄 수 있겠느냐고 정중하게 물어왔습니다. 박 과장의 갑작스러운 제안을 받은 민호는 한동안 머릿속이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혹시라도 합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지 덜컥 겁이 나기도 했고,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얼굴에 난 상처 때문에 부르는 것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지요. 불안한 마음과 궁금증이 뒤섞여 마음이 흔들렸지만 민호는 이내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내일 약속 장소로 꼭 나가겠다는 확답을 전하며 만남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다음 날 합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 민호는 박정민 과장의 부름을 받고 회사 근처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면접 때의 엄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편안한 스웨터 차림으로 나타난 박정민 과장은 민호를 보자마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지요. 사실 홍보부의 서지연 팀장이 민호를 꼭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지요. 면접 당일 민호의 왼쪽 눈가에 난 그 초승달 같은 흉터를 본 순간부터 지연 씨가 큰 충격에 빠졌으며 그녀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간절히 찾아 헤매던 사람인 것 같다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생면부지의 면접관이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에 머릿속은 한순간에 뒤엉켰지만 한편으로는 10년 전 그 시린 겨울날의 기억이 안개 속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눈바람 속에서 온몸을 던져 지켜냈던 이름 모를 소녀의 얼굴이 스치듯 지나간 것이지요. 결국 민호는 박 과장의 정성 어린 주선에 따라 다음 날 지연 씨와 직접 마주하여 그날의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미리 도착해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던 민호의 눈앞에 드디어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민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커피 향기가 감돌았지만 그와 동시에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묘한 긴장감과 적막이 함께 흐르고 있었지요. 먼저 입을 뗀 것은 지연 씨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을 홍보부의 서지연이라고 정중히 소개하며 아직 입사도 하기 전인 귀한 분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불러내어 번거롭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곤 지연 씨는 무언가 결심한 듯 나직한 목소리로 민호에게 출신 중학교가 어디인지 물어왔습니다. 민호가 이 근처에 있는 중앙중학교를 다녔다고 차분히 대답하자 지연 씨의 눈동자가 다시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 또한 바로 그 옆에 자리한 서산중학교를 다녔다며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음을 넌지시 알려주었지요. 서산중학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호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거리에서 위험에 처해 있던 그 소녀가 입고 있던 교복이 바로 서산중학교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기분에 민호는 온몸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그날은 유도부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지요.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가려고 평소 다니지 않던 어두운 뒷골목으로 들어섰던 민호는 차마 못 볼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덩치 큰 고등학생 대여섯 명이 여중생 한 명을 둘러싸고 겁을 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겁에 질려 떨고 있던 그 소녀는 바로 서산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눈앞에 앉은 지연 씨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지연 씨 역시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듯한 눈빛으로 민호를 마주 보고 있었지요. 민호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하고 연결되는 신비로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몸이 상하는 것도 잊은 채 지켜냈던 그 이름 모를 소녀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눈앞에 나타나다니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놀랍고도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 앞에 도대체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민호가 먼저 조심스럽게 지난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당시 14살 소년이었던 민호는 비록 겁은 났지만 유도를 배웠으니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이지요. 결국 불량배들을 쫓아내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의 흉터가 생기게 되었음을 덤덤히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지연 씨를 안심시키듯 그 아이가 무사할 수만 있다면 상처쯤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며 오히려 지연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단 한순간도 민호를 잊어본 적이 없으며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재회의 소망을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민호 역시 면접장에서 그녀가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이제야 깨닫고는 10년 전 자신이 지켰던 그 아이가 바로 눈앞에 지연 씨라는 사실에 그저 꿈을 꾸는 듯 멍해질 뿐이었지요.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로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지만 민호의 마음 한편에는 현실적인 걱정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곧 한 직장에서 선후배로 마주하게 될 텐데 혹여나 이런 특별한 과거의 인연이 지연 씨의 사회생활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민호의 깊은 배려에 지연 씨는 오히려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박정민 과장님께 모든 사정을 털어놓고 의논을 마친 상태였지요. 회사는 이런 아름다운 인연을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진심으로 응원해 줄 것이라는 박 과장의 따뜻한 격려까지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지연 씨의 입술에서 우리 두 사람의 앞날을 예견하는 듯한 연애라는 단어가 나오자 민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지연 씨가 가방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꺼내자 1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머금은 낡고 빛바랜 하얀 손수건 한 장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손수건 귀퉁이에는 민이라는 글자가 정성스럽게 쑤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10년의 세월이 흘러 어느덧 갈색으로 변해버린 작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보자마자 단번에 자신의 손수건임을 알아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당시 민호가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며 지연 씨의 손에 꼭 쥐어주고 떠난 뒤로
그녀는 이 손수건을 다시 만날 날만을 매일같이 기도하며 간직해왔던 것입니다. 갈색 핏자국이 선명한 그 낡은 손수건을 마주하는 순간 민호의 눈시울도 이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마른 핏자국은 10년 전 소년 민호가 한 소녀를 지키기 위해 흘렸던 용기 있는 훈장이었으며 소녀 지연 씨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품어온 지극한 고마움의 증표이기도 했지요. 차가운 골목길에서 우연히 뿌려졌던 작은 인연의 씨앗이 모진 세월을 견디고 자라나 마침내 두 사람 앞에 커다란 운명의 꽃으로 활짝 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 놓인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는 10년 전 그 겨울의 뜨겁고 강렬한 열기가 고스란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소년의 앳된 얼굴은 늠름한 청년의 모습으로 변했지만 누군가를 지키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만큼은 이 사람에게서 고스란히 느껴졌던 것이지요. 지연 씨는 세상에 강씨성을 가진 사람은 수없이 많겠지만 면접장에서 그 이름을 듣고 그 특이한 초승달 모양의 흉터를 본 순간 직감적으로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남겨진 아픈 상처로만 여겼던 그 흉터가 사실은 한 소녀에게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심어주었던 희망의 증거였다는 사실이 민호에게 형용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주었지요. 지연 씨는 자신 때문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게 된 것이 못내 미안했는지 당시 얼마나 아팠을까 걱정하며 연신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지연 씨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상처는 자신에게 더없이 영광스러운 훈장이라며 그러니 조금도 미안해하지 말라고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인생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10년이라는 세월의 빈틈을 메워나갔지요. 지연 씨는 원래 간호사가 되어 아픈 사람을 돕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교육의 길을 택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호 역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어 이 길을 걷고 있었으니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박정민 과장님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드디어 4월 민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교육 미래라는 큰 회사에서 일을 배우느라 매일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지연 씨의 미소 한 번이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을 위한 교재 개발팀에서 꿈을 펼치게 되었고 지연 씨는 홍보부에서 민호가 만든 교재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을 맡게 되었지요. 서로의 업무가 맞물리며 두 사람은 최고의 직장 동료이자 서로를 가장 아끼는 반려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지연 씨의 손을 꼭 쥐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차가운 겨울바람에 실려온 눈물이 이제는 따뜻한 봄바람이 되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흉터는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을 이어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의 끈이었으니까요. 민호가 번듯한 회사에 입사해 자리를 잡은 지도 어느덧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친구 준혁이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호의 얼굴을 살피더니 껄껄 웃으며 말했지요. 야, 강민호, 너 요즘 얼굴에 꽃이 폈다? 일도 잘 풀리고 지연 씨랑 연애도 아주 깨깨하게 잘하는 모양이지? 민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예전 학원에서 아이들과 직접 부딪히며 쌓았던 경험들이 교재 개발에 큰 밑거름이 되었지요. 입사 1년 차가 되던 해, 민호는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어린이 방범 교육 프로그램이었지요. 10년 전 자신이 겪었던 그 사건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실습 위주로 구성한 혁신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들은 이덕배 부장님은 무릎을 탁 치며 찬성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홍보부의 지연 씨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연 씨는 도움을 받았던 피해자의 시선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와 대처법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조언해 주었지요. 두 사람의 진심이 담긴 이 프로그램은 전국 초등학교로 퍼져나갔고 아이들로부터 나도 친구를 지키는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는 편지가 산더미처럼 배달되었습니다. 사랑과 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민호는 드디어 지연 씨에게 평생의 약속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벚꽃이 눈부시게 흩날리는 강변길에서 민호는 10년 전 지연 씨가 건네주었던 그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반짝이는 반지를 올려놓으며 말했지요. 지연 씨, 내 상처를 훈장으로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이제 평생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키는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지연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피 묻은 손수건으로 시작된 인연이 마침내 영원한 사랑의 서약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식장은 축복의 박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부장님으로 승진하신 박정민 과장님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하늘이 맺어준 운명이라며 따뜻한 주례사를 남기셨고 준혁이는 이 서툰 녀석을 데려가 주셔서 감사하다는 유쾌한 축사로 하객들을 웃게 했습니다. 지연 씨의 어머니는 민호의 손을 꼭 잡으시며 그날 우리 딸을 구해준 히어로를 이렇게 사위로 맞이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며 연신 고마움을 전하셨지요. 결혼 3년 후 두 사람에게는 천사 같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용기용자를 써서 강용우라고 지었습니다. 민호는 품 안에서 꼼지락거리는 아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10년 전 그 골목길에서 이름 모를 소녀를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 이제는 자신의 가정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아이를 지켜나가겠노라고 말이죠.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어느덧 아들 용우가 4살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제법 말을 하기 시작할 무렵 올 것이 왔지요. 용우는 아빠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작은 손으로 민호의 왼쪽 눈과 흉터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아빠 얼굴에 왜 초승달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 왜 생긴 거예요? 민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연 씨가 아들을 포근히 안아 올리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용우야, 이 상처는 아빠가 엄마를 지켜주려다가 생긴 훈장이란다. 아빠는 엄마를 위험에서 구해준 세상에 하나뿐인 히어로야. 그 말을 들은 용우의 눈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우와, 우리 아빠가 히어로였어? 멋지다. 민호는 으쓱해진 마음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지요. 그래, 용우야. 그러니까 우리 용우도 나중에 커서 주변에 곤란한 친구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씩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알았지? 용우는 고개를 세게 끄덕이며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에게 창밖에 달빛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연 씨가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직하게 말했지요. 여보, 난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의 면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내민 손은 결국 돌고 돌아 자신의 인생을 구하는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민호가 만든 방범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전국 방방곡곡의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고, 지연 씨는 홍보부에서 그 소중한 가치를 알리며 함께 걷고 있습니다. 민호는 가끔 거울 속의 흉터를 볼 때면 그날의 통증보다는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의 온기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한순간의 용기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셈이지요. 얼마 후 열린 회사의 기념 파티에서 박정민 부장께서 두 사람을 향해 축배를 제의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회사의 자랑이자 보물 같은 부부가 있습니다. 작은 용기가 커다란 행복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준 두 분이야말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진정한 교육의 표본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의 앞날에 영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파티장 가득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지연 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용기와 배려를 가르치고 그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도 지우고 싶은 흉터 하나쯤은 다들 있으시지요? 하지만 그 흉터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었을지도, 또 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민호 씨와 지연 씨가 보여준 것처럼 타인을 향해 내민 따뜻한 용기 한 조각이 우리 인생을 가장 찬란하게 빛내주는 보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이 세상에 뿌린 용기의 씨앗은 오늘도 수많은 아이의 마음속에서 파랗게 싹을 틔우고 있을 것입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인생 김이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